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안보열전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 면에서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미국 대선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K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어요. 이거 왜 K 방산과 이 트럼프 리스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재집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 보입니다. 네네. 우리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골치를 상당히 많이 썩었었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 리스크가 K 방산에도 영향을 다른 방향으로 또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방위비 분담금은 좀 알겠거든요. K 방산, 우리 방산 산업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이게 제가 괜히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게 그전부터 심심찮게 나오던 얘기들인데 트럼프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야기는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 후보 경선 유세를 하면서 재임 시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언급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했던 얘기. 네네. 여기에 따르면 큰 나라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 거기 대통령들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겠느냐라고 묻자 트럼프 본인이 당신은 돈 안 냈으니 채무 불이행이다. 이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걸 모조리 하라고 부추길 거다라는 발언을 했답니다. 예. 근데 나토 헌장 5조의 집단 방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초에 나토 리더가 미국입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가 이걸 깨겠다고 한 겁니다. 당장 엄청나게 비난받았을 것 같은데요. 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부터가 무책임하다고 비판에 나섰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예. 그 폴란드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된다.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대요. 과거 있었던 삼국 협력체인 바이마르 삼각 동맹 부활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왜 뜻을 모았느냐? 유럽은 냉전 끝나고 1990년대에 군비를 대규모로 감축했어요. 소련이라는 큰 위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예. 그리고 돈 없으니까 감축하는 과정에서 무기 생산 라인이 대규모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기 개발과 도입 자체도 전면전보다는 저강도 분쟁 개입 위주로 바꿨고요. 이런 거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K방산이 왜 잘 나갔느냐? 우리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남침 위협이 항상 있고 그걸 네네.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실제로 수출 품목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K9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도 팔았는데 둘의 공통점은 전면전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럽이 신경 못 쓰고 있는 틈을 타서 K방산이 성공했는데 이 유럽이 원상 복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당장 지난해 7월에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를 국방비에 쓰기로 하는 지침에 합의했고요. 트럼프가 그런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유럽과 영국의 방산업체들도 생산 설비 증설과 함께 인력을 수천 명 단위로 다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독 들이는 건 당연히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점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듣다 보니까 위기감이 확 드는데 특히나 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좀 공업이 강하잖아요. 그럼요. 좋은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판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사실 K9하고 성능상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폴란드도 무시를 못하는 게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차체만 사가고 영국에서 AS90 자주포 포탑 사서 조립해서는 자국의 사격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우정 체제를 넣어가지고 크라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나라 한국 무기보다는 생산을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웃나라 무기에 네네. 더 손이 가지 않을까요? 특히 방산협력 강화하게 되면 더더욱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물량을 단기간 납품 가능 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사오게 되면 이게 좀 희석됩니다. 그러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AS가 빠르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부활하는 게 앞으로 길어야 한 2에서 3년 정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야겠죠. 예. 하나그룹의 방산 부문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했던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앱 마편을 운영하는 엄효식 대표입니다.
어떤 무기 체계들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공격 또는 방어에 유용한지 이런 전쟁의 정보,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우수한 인력들을 이런 방산 현장으로 방산 연구소로 불러들여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거나 현재에 있는 장비만으로는 할 수 없던 그런 역할들을 전쟁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나라들이 잘 못 만들고 그 장체로 강점이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UAE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수출에 성공한 천궁2 요격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탄도미사일 막는 요격 체계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엇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천궁2와 현재 개발 중인 LSAM, 이스라엘의 에로우, 러시아의 S-400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동에서 이스라엘 무기를 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패트리엇 같은 미국 무기는 좋은데 가격이 좀 세요. 아. 그리고 튀르키예처럼 S-400을 사면 미국에서 제재받습니다. 그 틈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간 거죠. 북한 탄도미사일 막으려고 원래 만든 거라서 성능도 괜찮고 기술 이전 등의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일회성 판매자 구매자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윈윈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위협을 받는 나라에다 방어 체계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중동과 동유럽 쪽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시장도 거기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제 독보적인 어떤 거고 그럼 애매한 그런 분야는 또 있나요? 잠수함이 있습니다. 아, 잠수함. 지금 잠수함을 들이려고 하는 나라가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정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폴란드는 독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독일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표준 같은 나라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이점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스페인이랑 프랑스, 우리 사이에서 열심히 저울질하고 있고 캐나다는 뭐가 좋은지 열심히 둘러보는 중입니다. 예. 우리 잠수함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있긴 한데 그건 원래 핵보복 용도라서 큰 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들한테 없으면서도 누군가 필요한 이점을 가진 걸 만들어야겠죠. 해군 손원이람 초대 함장을 지냈던 최일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여러 정치 외교, 안보, 국제관계 등 변수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잠수함 그 자체입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가든지 품질 우위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가진 팔릴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내실을 다져야만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